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피부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문제성 피부에 관심이 많다. 그걸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법을 전수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법이라면 좀 짬밥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되게 허무한 결론이지만 어느 정도 많은 임상을 보고 많이 해보면 딱 피부만 봐도 거의 반무당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스트레스, 식습관, 생활습관들이 얼굴,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이 많이 쌓이면 저절로 되는데요.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기계, 그 피부 진단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거 역시 요즘엔 기기가 너무 잘 나오고 좀 고객 상담을 할 때 객관적으로 수치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설득력을 조금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던 저로서는 그것도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그래서 피부의 기본적인 그런 종류와 거기에 따른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이분 피부는 어느 범주에 들어가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은 나는 지성이야, 나는 건성이야, 이게 처음부터 내가 20대, 30대, 40대 쭉 끝까지 절대 가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맨날 체온이나 맥박 재면은 조금씩 달라지듯이 이 피부 상태, 피부 타입도 계절 변화, 그리고 내가 알러지가 딱 뭐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언제든 내 피부 타입은 뭐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성 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성 피부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 고민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보기엔 괜찮아. 근데 본인은 이게 너무 신경 쓰인대. 이렇게 다 자기 피부를 생각하는 그 기준, 문제라고 생각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좀 전문가로서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부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진, 문진, 촉진입니다. 보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이거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딱 오시면 최대한 이렇게 차를 대접하거나 그러면서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드름이 심해서 오셨다. 그럼 언제부터 여드름이 나셨냐? 그리고 엄마 아빠도 혹시 나셨냐? 그리고 뭐 약 드시는 거 있냐? 생활 습관은 어떻게 되냐? 최대한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물어보고요. 뭐 혹시 화장품을 썼을 때 뒤집어진 적이 있냐? 그런 걸 다 물어보면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사춘기 호르몬성 여드름인지 아니면 성인형 여드름인지에 따라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거고, 그리고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다 하면은 예민 피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순한 화장품으로, 순한 관리로 좀 처음에는 살살 관리를 해서 그리고 어떤 리액션이 관리 후에 나타났는지 그것도 좀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최대한 많이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는 차트는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최대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색깔이 다른 펜으로 이렇게 뭐 체크를 한다거나 등이나 뭐 앞가슴에 뭐 여드름이 있다, 아니면 뭐 요런데 쥐젖이나 사마귀를 제거했다 라고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두고요. 여기 이제 피지, 피부결, 색소 침착, 알레르기 여부, 뭐 여드름이 있었던 여부, 이런 것도 다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노트란에는 뭐 누구 소개로 오셨는지도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출산하신 지 6개월이 되셨고 아직 모유수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녀가 둘이다. 뭐 이런 완전 디테일한, 너무 이런 것까지 내가 적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페이셜 경험은 있으시고 대신에 홈케어를 잘 못하고 계셔서 꾸준한 관리를 원하기 때문에 오셨다. 그리고 제일 고민이신 부분은 건조함이나 탄력이다. 네, 이렇게 적었고요. 또 이쪽 칸에는 오신 날짜랑 관리 프로그램, 순서 이런 걸 적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비스로 어떤 팩을 해드렸고 이날은 상태가 어때서 뭐 무슨 팩이 들어갔고 뭐 각질 제거는 어떤 타입으로 했고 뭐 최대한 자세히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내가 혼자 할 때도 이거 필요하지만 특히나 관리실에서 혹시나 뭐 병원에서 직원이 여러 명일 때 이분을 꼭 내가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다른 관리사분이 봤을 때도 이런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100%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차트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물어봐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봐야겠죠. 대부분 뭐 기미가 신경 쓰여요, 고민이에요 라고 오셨는데 진짜로 기미이신 분들은 열에 한둘밖에 안 계십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있는 주근깨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있는 잡티거나 아니면 기미보다 더 심각한 약간 옛날 아기 때 뭐 몽고반점이라고 부르는 그런 약간 시퍼런 오타모반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기미라고 오신 분들 중에 기미는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색소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뭐 사마귀가 있다, 쥐젖이 있다, 비립종이 있다. 이것도 다 생긴 게 모양이 다 다르니까 이것도 짚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피부 타입을 총 한 8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데 정상, 건성, 지성, 복합성, 알레르기성, 예민, 모세혈관 확장, 노화 한 요 정도로 꼽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8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타입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상 피부는 누가 봐도 많이 당기지도 않고 주름도 많이 없고 혈색도 좋고 광도 나고 딱 그냥 봐도 좋은 피부가 정상 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성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세수하고 나면 엄청 당기고 평소에 뭘 발라도 당기고 건조하니까 주름도 많이 가고 좀 그런 피부가 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촉촉해 보이지 않고 포석해 보이고 윤기가 안 나는 게 이제 건성 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은 아무래도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피부가 번들번들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각질층도 두껍고 그리고 모공도 좀 쉽게 늘어나는 편인 것 같고 기름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커요. 번들번들하고 여드름균이나 세균 변식이 찐득찐득 이렇게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서 여드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다. 지성 피부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특히나 T존에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복합성 피부로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존은 복합성 지성인데 이쪽은 굉장히 건조한 대부분 복합성 컨비네이션 피부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 피부관리 시험 볼 때는 뭐 팩을 막 따로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해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pH 밸런스나 어느 정도 유분, 수분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복합성 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좀 자기 피부 다 센시티브 하다 그래요. 뭐 센시티브의 기준도 굉장히 아까 민감성 피부가 센시티브잖아요. 그만큼 자기 여드름 피부에도 외국 사람도 센시티브라고 하고 하나도 안 예민한데 자기 센시티브 하대요. 그만큼 센시티브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 피부잖아요. 그래서 아까 화장품을 잘못 썼어도 확 뒤집어질 수 있는 피부도 예민 피부고요. 그래서 딱 만져봤을 때 아니면 클렌징을 했을 때 온타올을 댔다가 뗐을 때 막 울긋불긋하고 막 부어오르고 이런 피부는 딱 빼박 예민 피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예민 피부 중에서도 알러지, 특정 성분에 굉장히 뒤집어지는 그런 알러지성 피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맨날 일어나자마자 잔디를 깎고 가드닝을 했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크리넥스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휴지를 다 썼는데 알러지 검사를 여기 이렇게 띠띠띠띠 찍어서 하는 거를 해보니까 나는 풀 알러지가 있었다. 이야, 그러면 풀 알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매일 가드닝을 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을 썼는데 뒤집어졌다. 이거면 다시는 안 쓰는 게 좋고요. 내가 쓰는 화장품이 손님한테 100% 맞을 가능성도 뭐 몇 프로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분들은 좀 순한 기능성 말고 순한 보습 제품 위주로 살살 예민 피부 관리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 피부에서 알러지성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알러지가 금방 뭐 자주 생겼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빨개지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늘어났다는 건데 원래는 혈관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아예 늘어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생겼었고 그리고 아주 그 피부과며 뭐 제품 회사며 기계 회사며 너무 이 많은 임상을 얼굴에다 했기 때문에 이 홍조가 살짝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막 코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빨간 코가 이제 주사라는 병명을 가진 그런 문제성 피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런 데는 더 잘 늘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혈관이 늘어난 피부를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화 피부는 말 그대로 좀 당연히 좀 중장년층일 가능성이 높지만 좀 이 탄성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탄성이. 그래서 좀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고무줄살처럼 이렇게 탄성이 좀 없으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처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탄력, 리프팅, 노화 관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노화가 되면은 세포 분열이라든가 그리고 턴오버 주기도 좀 불규칙적으로 점점 느려지고 그 다음에 각 턴오버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더 거칠고 윤기도 안 나고 피부도 얇아지고 모발도 얇아지고 손톱도 얇아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름 가고 처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면 좋겠고 당연히 수분을 짱짱하게 공급해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최대한 좀 촉촉하게 그리고 윤이 나게 해주시면 노화 피부는 좋아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역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비법이라는 거라긴 딱히 없어서 죄송하지만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만져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본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제가 색소의 종류, 뭐 사마귀 쥐젖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립종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다 전 영상에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보니까 진짜 자료 잘 만든 것 같네요. 아, 진짜 이게 제 교육하는 자료인데, 아, 100페이지 제가 이거 만드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 이거 교육할 수 있는 날이 언제 또 올까요? 아이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아,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 짜는 법, 뭐 또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신 분 계신데, 그거는 단가까지는 아무튼 제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